네,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만나고 싶은 청년 정치인 그리고 앵커로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도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광진갑의 이정은 앵커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참담합니다. 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민생의 처참한 현실, 네. 그리고 정부의 폭주와 폭정. 이정은 앵커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파괴됐고요.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굴욕이고 참사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월급 빼고 뭐 다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생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도대체 정치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 듣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목표 또 존재 이유는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 특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국민들은 삶이 지옥입니다. 네, 현실은 시궁창이어도 네, 꿈을 꾸면서 꿈결 같은 세상 그런 세상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챙기고 있구나. 우리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정치의 모든 현안들 뭐 다 이야기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는 윤석열 정권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네. 정말로 무지무능, 무책임, 무원칙.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정은 앵커가 가지고 있는 보관들 어떻게 희망을 만들 것이고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지 이정은 앵커 보관 좀 네. 궁금합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정된 기회,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겠죠. 네.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회, 양질의 기회를 가져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요. 양질의 주거 환경과 또 생활 여건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주창하셨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얘기하셨던 기본소득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의 주택과 금융 또 교통, 교육, 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최소한의 삶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주는 그런 기본 사회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거쳐서 기본 사회를 위한 준비 30년을 저도 이재명 대표님 또 우리 김원국 선배님,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기본 네. 교육, 기본 의료 많은 삶의 기반들이 국가와 함께 가는 그 네. 기본 사회에 대한 비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 정당 문화, 여당인 국민의힘 네.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네.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대결만으로 가고 네. 있다는 비판받습니다. 두 정당에 대해서 이정은 앵커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국민이 함께하면서 협력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면 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아무리 뭐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갈라치기 돼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란을 빚고 끊임없이 전쟁만 벌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통합이 0이 된다고 한다면 곱하기에서 모든 것들은 0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 합니까? 네, 서로 통합하고 국민들을 화합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지금 끊임없이 안에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라든지 자신들의 정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천만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당인으로서 또 현역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우리처럼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 자신의 정치 미래만을 생각하고 공천만을 생각하고 줄서기에만 매달리고 계파 정치에 그냥 묶여 있다 보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네, 계파 정치에 얽매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는 것들도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공천에 어떻게 하면 유리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기득권의 벽.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성을 높이 쌓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의 문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그런 높은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당 정치 협치하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양보하면 국민을 위한 큰 플러스의 알파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차별화는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과 보수 진영 또는 가진 자를 위한 대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이정은 앵커 말씀대로 내부의 분파주의, 파벌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공천만을 바라보는 기득권 정치 이게 문제겠죠. 우리 이정은 앵커의 그런 젊은 힘으로 청년의 기상으로 이것을 잘 또 혁파하고 또 좋은 정치의 선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광진구 사실 굉장히 우리 동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사회 자산들이 많은데요. 광진구 전체 현안일을 할까요? 현재 활동하면서 보시는 모습 그리고 이정은 앵커는 여기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광진 지역은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 요충 지역이 될 겁니다. 광진에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잠실, 강동이고요. 거의 뭐 준강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뭐 그게 뭐 옳은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또 강남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광진구청장 자리를 뺏기면서 굉장히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강벨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될 광진에서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진은 그렇게 준강남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개발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아차산도 있고 자연 환경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런 것과 함께 개발이 제한되고 규제가 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개발의 속도가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종 규제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을 현재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들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진 구민들이 만족하고 그 환경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광진은 요즘에 강남 지역에서 젊은 이들이 그래도 강남보다는 조금 싸다는 이유로
주거비가 그래서 넘어와서 혼자 사는 또 1인 가정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또 니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우리 1인 주거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해서 네, 모두가 좀 힘이 나서 으쌰으쌰하면서 네, 광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정책과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12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발표하려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네. 청년의 열정, 그리고 정치 신인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아주 성숙돼 있고 또 많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대한민국 정치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출판기념회 있었는데요. 말의 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동에서, 포항에서, 또 전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청난 인기였었는데요. 이번에 출간한 책 얘기 잠깐 해주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팬들을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됐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11월 18일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꿈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꾸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치를 통해서 뭐 명성을 얻거나 뭐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생각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제가 30년 가까이 노력했고요. 제가 정치에 뛰어든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의 우주, 하나의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태원 헬로윈 참사 수많은 희생자들이 났지만 그 희생자와 유족을 돌보지 않는 우리 사회 참담한 현실. 우리 이정은 앵커가 제대로 정치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네. 만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에너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네. 우리 시청자들께 한 1분 정도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네.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독주하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노할 일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함께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도 우리 국민이 정말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또 꿈과 희망을 주는 일로 잘못된 것들을 덮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잘못, 더 큰 좋지 않은 일들로서 과거의 이슈들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 맞습니다. 같은 경우죠. 양평 고속도로도 잊혀졌죠. 후쿠시마 핵폐수도 많은 분들 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너는 똑같은 피켓팅만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시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이슈들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앞장서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할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뜻을 하는 우리 김원국 선배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김원국 TV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정말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반드시 견제하고요. 또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4월 22대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가 2027년 대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권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 우리의 역사시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의 국격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성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 힘으로 좋은 정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동학이 생각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제폭, 구민, 잘못된 폭정을 제압하고 백성을 구하는 그 힘.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동학이 그랬고요. 광주 학생운동이 그랬고 6월 민주항쟁이 그랬고 촛불집회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힘이 있는 나라고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정래 앵커처럼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김홍TV의 시사도민고 김홍 교수의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